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주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부천시의회가 부천시의 영상문화산업단지 부지 매각안을 부결했는데요. 사업 일정 연기가 불가피해졌지만 부천시는 재차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천시가 영상단지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를 재차 밝혔습니다. 부천시의회는 지난 20일 본회의에 올라온 영상단지 부지 매각안을 부결했던 상황. 이에 장덕천 부천시장은 개발 계획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일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문제없이 사업을 잘 준비하겠다고 사업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역 정치권 반대는 일부고요. 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분들이 많은데 좀 더 보완할 게 있나, 그리고 여러 가지 좀 조정할 게 있으면 시간을 두고 좀 더 조정하자는 의미고요. 시에서 의지를 갖고 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부천시는 지난달 30일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 부지에 대한 매각안을 부천시의회에 상정했습니다. 하지만 의회 본회의에서 전체 부천시의원 28명 중 16명이 매각안에 반대해 해당 안건은 이번 회기에 가결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영상단지가 위치한 상동 지역을 지역구로 둔 박정산 의원 등 시의원 4명은 모두 매각안에 반대했습니다. 박정산 의원은 본회의 당시 교통난 등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개발 계획을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시민이 주택은 과잉 정도이다, 매각 개발이다 등의 의견으로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더 고민하고 영상문화산업단지 운영하는 확대된 토지 이용 계획가 수립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어. 당초 부천시는 부천시의회 동의를 거쳐 이번 달 말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인 GS 컨소시엄과 사업 협약을 계획했던 상황. 부천시는 사업 일정이 다소 연기되더라도 주민 설명과 의회 협의 등을 거쳐 영상단지 개발 사업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김포시가 올해 처음으로 신년 구상안을 시민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이 자리에서 올해 시정 계획을 밝히는 동시에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제안을 받기도 했는데요. 시민들이 바라는 김포시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또 김포시는 시민들에게 어떤 약속을 남겼을까요? 이세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포 시민들은 생활 인프라 확충을 올해 김포시가 해결해야 할 제1의 과제로 꼽았습니다. 포토사이트로 김포를 치면 라벤치가 나오는데 라벤치에 가고 싶어도 주차장 시설이 너무도 부족해서 오고 싶어도 어떤 사람들도 오지 않게 되는 그 유수지 배수지를 좀 복개해서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충하는 것, 또 체육 시설들을 조성하는 것, 이와 관련된 용역들을 좀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용역을 진행하는 중에도 라베니치 인근의 주차장 문제가 가장 심각하니까 일명 신고창 주차장 계획을 세웠어요. 단골 과제였던 환경 문제도 여전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김포시는 단기 대책보다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답했습니다. 그 절반의 민원으로 줄었긴 하지만 정말 지금도 밤에는 그런 미세먼지들이 모가 공장에서 쏟아지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좋은 공원에다가 장미공원을 만들어도 23,000개의 크고 작은 공장에서 배출되는 환경 오염 물질들을 근본적으로 막아내기 위해서는 대구지구 ECT 사업과 마찬가지로 전기자동차, 첨단 소재 부품, 지능형 기계 이러한 것들로 산업 구조를 바꿔 나가야 되는 것이 취임 초기부터 행정혁신을 이루겠다고 약속한 민선 7기 김포시. 전국 지방자치 경쟁력 상위 10위, 청렴도 평가 2등급이라는 나름의 성과도 있었지만 행정 시스템에 대한 날카로운 질책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한 번 들어오면 철밥통인 이 행정에 대해서 한 번도 비판적이고 반성하는 것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혁신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김포시에서 시장님이 얘기하시는 행정혁신에 대한 로드맵은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인가? 공직사회와 그 바깥에 있는 시민사회 단체와 개인적으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시민과 서로 네트워킹되고 협력하는
이날 김포시는 설명회 전후 시민들에게 받은 제안을 시정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설명회에서 다루지 못한 민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답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부천시의회는 지난해 시민단체와 공무원 노조로부터 전문성 부족과 갑질 시의원 등 일부 아쉬운 평가를 받았는데요. 김동희 부천시의회 의장을 만나 이에 대한 부천시의회의 올 한 해 시정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천시의회 김동희 의장입니다. 지난 한 해 저 개인적으로 의장직을 책무를 수행하면서 상도 많이 탔고 또 다양한 또 시민들을 만나면서 보람도 있었고 행복했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여와 야 간에 서로 큰 충돌 없이 잘 협력하고 화합하면서 잘 지냈던 한 해였습니다. 발표 결과 그렇게 그다지 평가가 좋지 못해서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또 문제는 그 평가의 객관적인 면들이 좀 보완돼야 될 것 같고 또 신뢰성이 담보되는 그런 또 의원들을 평가하는 그런 자리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의원들을 또 A에서 D 등급으로 이렇게 의원들을 평가하는 것도 의원들에게 사기를 저하시키는 그런 일들로 이렇게 여겨져서 그런 것들은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이제 갑질이라고 이제 공무원들께서 또 의원님들이 행정사무 감사를 하다 보면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고 또 자료를 또 공무원 노조 쪽에도 얘기를 들어봤는데 좀 무리하게 요구한다라는 얘기도 있긴 하지만 또 의원들도 행정사무 감사를 하기 위해선 자료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건 입장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갑질이다 뭐 이렇게 하기에는 좀 과한 부분도 없잖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로 공무원 노조와 시민연합이 함께 이렇게 그때 언론에 보도를 했잖아요. 나름대로의 의원님들도 자성하는 시간이 됐고 또 공무원 노조도 함께 노력하자라는 상생 발전의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또 공부하는 의회, 성과를 내는 의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연구단체를 더욱 강화해서 지금 올해는 또 연구개발비가 정책 연구개발비가 예산으로 정식으로 이제 지원이 되어 그래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의원님들이 그 시민들에게 좀 더 만족을 줄 수 있는 또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입법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3월에 있는 임시회의부터는 소외계층에 있는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수어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방송이 나갈 겁니다. 시민 여러분, 올해도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빌겠습니다. 부천시 의회도 열심히 시민 만족하는 또 시민이 행복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선 7기 경기도 의원들이 활동을 시작한 지 1년 7개월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역을 위해 뛰겠다던 김포 지역 도의원들의 약속은 얼마나 실현되고 있을까요? 김포 지역구 도의원들의 의정 활동 점검해봅니다. 이세진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다시 한번 보고 오시죠. 이어서 김포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민선 7기 경기도 의원들이 활동을 시작한 지 1년 7개월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역을 위해 뛰겠다던 김포 지역 도의원들의 약속 얼마나 실현되고 있을까요? 오늘은 김포 지역구 도의원들의 의정 활동 점검해봅니다. 스튜디오에 이세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우리 지역 도의원들 전반기 의정 활동 평가가 어떤가요? 네, 아무래도 지역민들이 지역구 도의원에게 가장 기대를 하는 건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확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김포 지역 4명의 도의원들은 지난 20일 지역 간담회를 통해서 지역 현안 발굴과 예산 확보에 대한 자신들의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좀 종합을 해봤을 때 앞으로 기대할 만한 점들도 있었고 또 일부는 아쉬운 점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후반기 의정 활동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가 더 많아 보이긴 했습니다. 네, 김포의 경우 도의원 전부가 초선 의원이라서 기대만큼 우려도 있었는데요. 네. 이 당선 당시에 약속했던 현안이 많았는데 눈에 띌 만한 성과가 있었나요? 네, 우선 성과 중에 하나는 그 김포 제조 융복합 지원센터 건립비 확보를 좀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김포 제조 융복합 지원센터는 당초 경기도에서 경기 서부권 기업 지원센터로 추진을 하다 흐지부지된 사업입니다. 기업인들이 많은 김포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최근 김포시가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라는 계획까지 내놨지만 사실 이제 예산이 또 문제였죠. 그런데 신민자 도의원이 최근 경기도 특조금 50억을 받아서 김포 제조 융복합 지원센터 건립비 일부를 확보를 했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추가 예산 확보라는 과제가 좀 남아있긴 하지만 유야무야된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점이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이어서 교육위원으로 활동한 이기영 도의원은 올해 신도시에 5개 학교가 문을 열면서 과밀학급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이다라는 반가운 소식을 먼저 전했는데요. 고교 무상급식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무상급식이 전면 도입된 점을 교육 분야의 주요 성과로 또 꼽기도 했습니다. 네, 김포 지역 도의원들의 성과, 이 정도 성과가 있었는데 후반기 의정 활동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는지가 더 중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문화체육 분야에서 활동한 최신덕 도의원은 김포 대표 축제 발굴과 관련 예산 확보를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로 꼽았습니다. 대표 축제 발굴은 김포시 역시 주요 현안으로 보고 있지만 사실 여태 큰 성과를 내지 못한 영역이었는데요. 예. 최 의원은 도 공모 사업을 통해서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라는 입장이고요. 또 김포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평화 관련 사업입니다. 네. 평화경제특별위원으로 활동을 했던 김철환 도의원은 한강하구와 관련된 경기도 용역에 김포 관련 내용이 대거 반영이 됐다면서도 앞으로 이 용역을 바탕으로 조금 더 이제 활용 가능한 예산 확보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또 밝혔는데요. 과제로 남은 평화와 축제 또 관광 분야는 김포시가 미래 먹거리로 꼽은 사안이기도 합니다. 김포시가 문화도시 유치에 올해는 나서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만큼 이 지역구 도의원들의 허브 역할도 더 중요해 보이는데요. 발빠른 의정 활동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포 지역 도의원들의 전반기 의정 활동에 대해서 평가해 봤습니다. 이세진 기자 수고했습니다. 김포 한강신도시 순환버스인 한강 이음버스가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한강 이음버스는 마을버스 요금을 내면 탈 수 있고 환승도 가능한데요. 배차 간격은 평일 20분에서 40분, 주말 40분에서 50분입니다. 평일에는 출퇴근을 위한 노선으로 운행되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신도시 내 테마공원을 이어주는 노선으로 운행됩니다. 김포시는 3월까지는 넉 대로 시범 운행하고 3월 말부터는 2대를 추가 도입해 총 6대를 운행할 예정입니다. 김포시청 각 부서의 행정 전화번호 국번이 980번에서 5186번으로 바뀝니다. 김포시는 인사이동과 조직 개편을 거치면서 뒤바뀐 행정 전화번호 체계를 직제와 부서별로 정비할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 다음 달 3일 시립도서관부터 순차적으로 국번을 5186번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바뀌는 전화번호는 김포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천시가 지난 20일 여성가족부 주관 2019년 여성 친화도시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부천시는 지난 2015년 여성 친화도시로 지정됐는데요. 이후 워킹맘 가사 지원 서비스를 개발 운영하고 안심 무인 택배 보관함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여성 친화 정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여성을 비롯해 모두가 행복한 여성 친화도시 부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습니다. 부천시가 다음 달 10일까지 동별 주민자치회 위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주민자치회는 마을 사업을 직접 계획하고 선정, 실행하는 동단위의 주민협의체인데요. 해당 동 거주자나 사업장 종사자,
기관 임직원이면서 만 19세 이상인 주민은 누구나 주민자치회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달 8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는 주민자치 기본교육을 사전에 이수해야 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동행정복지센터 마을자치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새해가 되면 각 지자체마다 신년 계획을 발표합니다. 분야별 다양한 계획 중에 인천에서 눈여겨봐야 할 현안은 무엇일까요? 헬로 이슈 토크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두 분께서는 올해 짚어봐야 할 인천의 주요 현안 어떤 것들을 꼽으시겠습니까? 예, 무엇보다도 2025년까지 연장돼서 종료 예정인 그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따른 그 서울 경기 인천의 쓰레기 대책이고요. 우리 계양구도 계양 3기 신도시에 어느 지역의 폐기물 처리인지 모르지만 하루에 600톤을 처리하라는 그 인천시가 이제 LH에 공문을 보내서 지역 주민들이 들끓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GTX A,B,C 노선과 작년 10월 말에 정부가 발표한 GTX D 노선이죠. 이것이 네. 올해 말에 어떤 노선으로 구체적으로 결정될 것이냐 이것이 확정될 예정이고요. 또 작년에 그 최종 통과된 트램 3법이 작년에 통과됐죠. 그래서 한 10여 년 전부터 각 지자체들이 앞다퉈서 트램 계획을 세웠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그 트램 노선 세부 계획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될 예정이죠. 예. 그리고 그 박남춘 시장께서 공약하셨던 서울 지하철 2호선의 청라 연장 문제라든지 그리고 계양 그 3기 신도시에 정부가 새로 SBRT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 SBRT가 실효성이 있느냐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광역 교통계획과 또 우리 인천 지역 교통계획들이 올해 확정되거나 또 실효성 논란들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80년 만에 반환된 부평 미군기지 개발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큰데요. 올해 이와 관련해서 추진해야 될 과제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80년 만에 반환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기대감도 상당한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평 캠프마켓 반환 합의에 따라서 지금 후속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난 17일 날에 첫 단계로 군수 재활용품 센터 부지와 야구장 부지 등에 대한 건물에 대한 열쇠와 도면을 인천시가 건네받았습니다. 예. 하지만은 아직 반환 부지에 대한 활용 계획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오염된 토양을 어떻게 정화하느냐도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지역구인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는 제3보급담 반환과 연계를 해서 녹지공간,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말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박남춘 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인터뷰를 통해서 우선 캠프마켓을 그대로 개방을 해서 주민의 참여 공간으로 만들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구체적인 활용 계획을 만들겠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군기지 주변의 군용 철도를 또 어떻게 할 것인지가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부평과 캠프마켓 그리고 가좌, 연안부두로 이어지는 트램 조성 계획이 나왔는데요. 트램 활용 방안 어떻게 보시나요? 네, 부평 미군기지 반환에 대한 개발 가능성이 높아지게 됨에 따라서 부평구 주민들의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시는 캠프마켓 군용철도를 활용해서 트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올 4월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원도심 균형 발전과 도시 재생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교통 수단을 확충하는 것이라는 점에 있어서 트램을 도입하겠다는 생각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보여집니다. 트램은 유럽을 비롯해서 전 세계 150여 개국에서 약 40여 개 노선이 운영 중에 있는 대표적인 친환경 대중교통 수단입니다. 운임도 상당히 저렴하고요. 또 승하차가 편리하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건설, 운영비가 적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트램을 도입하겠다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인천시가 계양구 작전동에서 이 계양 테크노밸리 일대까지 트램 노선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철도 대신 트램이나 SBRT 조성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2016년에 그 트램 3법이라고 하는 그 중에 하나인 도시철도법이 이제 개정되면서요. 그 전국적으로 건설 비용도 싸고 또 관광 활성화 이제 기대 효과도 있다고 해서 트램 계획이 쏟아졌는데요. 우리 인천시도 이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이 구간을 거쳐서 작전역까지 기점으로 하는 트램 첫 번째 노선 계획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트램 3법, 철도안전법하고 이제 이런 그 두 가지 법들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된 이후에 트램 기본 계획을 세우게 된다면 작전역까지 중점으로 하지 말고 그 계양 구청이 있는 그런 그 계산 택지까지 이것을 좀 연장해야 된다라고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의견을 좀 낸 바가 있는데요. 그 이후에 제3기 계양 신도시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제3기 신도시를 거쳐서 김포공항까지 상하지구를 또 거쳐서 김포공항까지 간다면은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인천시는 2025년에 수도권 매립지를 종료하고 자체 매립지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예, 당초에 2016년에 수도권 매립지는 종료할 계획인데요. 서울, 경기뿐만이 아니라 인천조차도 종료 시에 쓰레기 처리 대책을 세우지 못해서 2015년에 사자합의라는 걸 했죠. 2025년까지 수도권 매립지 3-109를 한시적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부터는 각 지자체별로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운 건데요. 이제 뭐 5년밖에 안 남았는데 사실은 벌써 2015년부터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서울, 경기, 인천 어디도 자체 계획을 세우지 못한 거고요. 더 큰 문제는 그 2015년부터 반입량을 줄여서 각 그 지자체들이 자체 계획을 세울 때 그 매립장 또는 소각장 규모를 최소화하는 이제 이런 계획을 전제한 건데 오히려 그 반입량들이 1.5배 이상 좀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인천시로서는 아마 올해 그 공론화위원회에서 이제 용역도 좋고 안건도 상정됐기 때문에 인천시 계획을 무조건 10개 군구가 형평성 있게 발생지 처리 원칙에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럼 인천시가 계획을 세우면 서울과 경기도는 뭐 따라서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인천시가 종료하면은 그건 종료가 되는 거니까요. 네, 이와 관련해서 계양구에서는 계양구에 광역 소각장이 설치되는 게 아니냐면서 반대가 심한데요. 주민들이 대책위까지 꾸려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소각장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계양 신도시 내 소각장 문제로 주민들의 반대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시는 표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은 인천에 광역 소각장을 2군데 추가로 지금 늘려야 하는 입장입니다. 나날이 늘어나는 폐기물, 쓰레기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소각장 문제를 둘러싸고 주민들과 인천시의 입장 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앞으로 갈등은 더욱 증폭, 첨예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새해를 맞아 올해 주요 현안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장 어렵고 복잡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교육인데요. 특히 인천은 구도심과 신도시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일이 교육계 과제 중 하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올해 인천 교육의 주요 현안들 짚어봅니다. 네, 저희가 이 자리에 의원님들을 좀 모시면 새해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의정 활동에 대한 소회, 자평을 좀 여쭈어보고 있는데 그 지난 한 해 교육위원으로서 스스로의 활동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지난 한 해 동안 이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설정해 두고 의정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계시는 우리 교직원들 그리고 당사자인 학생들,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듣고 또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행정에 반영하고 또 정책에 반영해서 의정활동을 했었고요. 우리 교육청 내에서는 이 학교시설지원센터라든지 또 교직원 수련원 그리고 학생 환경교육에 대한 조례 그리고 학생들 자살 예방에 대한 조례를 했던 것이 가시적인 효과이고 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정희 선생님께서는 교육청에도 계셨지만 교육 현장인 학교에서도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어요. 저는 원래 출발이 교원입니다. 그런데 교원 생활 한 18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전문직으로 장학사, 장학관을 출발을 해서 교육부에 있었고 인천시 교육청에도 있었고요. 또 회의에서 싱가포르 한국국제학교에서도 교장을 하는 약간 좀 다른 사람보다는 폭넓은 네. 교육 경력을 가졌다고 볼 수 있죠. 이 교육 환경이 어떤지 좀 궁금한데 좀 가장 아쉬운 부분이 있을까요, 우리 지역? 네. 예, 저는 이제 사실 부평 지역도 예. 대표적인 이제 원도심이라면요. 그렇죠. 예. 저는 지금 현재 학교 교장으로도 있는데 제가 몸담는 학교 역시도 원도심 학교입니다. 근데 제가 교육청에서 정책을 할 때와 실제 교장으로 학교 현장에 나와 보니 그 불균형이라는 것이 네. 더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가 이제 불균형이라 봤을 때는 보통은 외형적으로 물리적 네. 환경들, 뭐 건물이 나웃된다든가, 뭐 교통 위험이라든가 이런 거 있지만 실질적으로 안으로 들어가면 이 원도심에서의 이 학생들이 이 구조가 예. 굉장히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 그래서 심리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또 경제적인 지원까지 있어서 제가 체감한 것보다 훨씬 더 현장의 불균형 문제가 깊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지윤 의원께서는 교육 격차 해소에 네. 누구보다 관심이 많으십니다. 특히 원도심과 신도시 간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 교육 불균형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네. 밝히셨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말씀하셨나요? 지금 원도심에서는 이 도시 정비 사업이 한참 활발하게 움직이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저는 학교 중심과 교육 환경이 네. 우선시 돼야 된다. 네네. 그리고 나서 그걸 중점적으로 해서 재정비 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인천시의 인구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원도심에 있는 인구는 점차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 예. 요인 중에 하나가 젊은 층 또는 젊은 학부모들이 점차적으로 계속 이 원도심에서 신도심으로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거든요. 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주거문화가 좀 미흡하다. 네. 그리고 하나는 이 학교 교육 환경이 이 학부모들, 학생들의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 환경과 이 학교 교육 환경을 따라서 신도심으로 점차적으로 예. 이탈이 가속되고 있기 때문에 원도심은 점차적으로 젊은 인구 감소, 예. 고령화, 그리고 젊은 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가 감소. 예.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 노후화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은 층을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또 젊은 층이 다시 우리 원도심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이 학교 환경 개선, 교육 환경 개선을 해야만 예. 이 교육 때문에 이탈했던 젊은 학부모들이 다시 원도심으로 돌아올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균형 발전은 첫째 학교 중심이 돼야 된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한 해 인천 교육 현장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왔던 것이 학교 폭력과 스쿨 미투입니다. 특히 스쿨 미투의 경우 가해 교사에 대해서 대부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는데요. 교육청에서도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이제 기존의 어떤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그 부분이 해소는 됐지만 아직도 누적돼 있는 부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현장이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지금은 최소한의 이제 교사들 간에 교직원 간에 종전에 아무 의식 없이 쓰던 뭐 남학생이 왜 이래 여학생이 왜 이래 또는 학생들에게 어머 이건 사랑의 신체적인 접촉인데라고 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 검열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저희가 아주 만족스러운 건 아니지만 점차 이런 사회적인 그 분위기 위에서 교사들의 자정 노력도 있어서 아마 이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되지 않겠나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인천시 교육청은 교육청 차원의 징계를 내리겠다고 했어요. 네. 효과가 있을까요? 물론 큰 잘못이 있다면 징계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나 그런 네. 징계가 스쿨미투를 해결하는 데 큰 방안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 발생된 이후 처리보다는 예. 사건 터지기 전에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교직원과 학생들의 소통의 부재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교직원들이 학생들의 생각을 읽어내고 또 학생들이 교직원들의 생각을 읽어냈을 때 그 바탕 위에서 서로가 이해하고 배려하고 했을 때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이 징계와는 별도로 예. 이 학교 스쿨 미투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스쿨미투만큼 문제인 게 또 지금 학교 폭력인데 네. 올해부터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네. 그동안 학폭위의 경우에는 공정성에 대한 논란도 계속해서 제기가 됐었는데 이렇게 교육지원청으로 이관이 됨으로 인해서 좀 나아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부터 이제 학폭법이 바뀌어서 시행이 되거든요. 근데 그 제일 큰 문제점이라고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면은 예. 그동안에 학교에서 이 학폭위가 열리게 되면 학부모들 간에 또 교사들, 학부모 간에 학생들 간에 또 다른 갈등 요인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예. 그래서 또 하나는 그 심의하는 데 과정에서 말씀한 대로 형평성의 문제 또 공평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됐기 때문에 이 교육청 차원에서 우리 지원청으로 이관되면 예. 아무래도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그런 이 전문가들이 심의를 하기 때문에 네. 그동안의 갈등 요인이 된 부분들이 조금 더 해소되지 않을까. 그래서 효과는 조금 더 있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새해를 맞아 우리 지역 의원들과 함께 지역 현안과 더불어 새해 의정 계획을 들어보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인구 50만 도시로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김포를 지역구로 둔 경기도의회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경기도 여느 도시보다 정말 역동적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 지자체가 바로 김포입니다. 그런 만큼 뭐 현안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뭐 의원님들의 책임감도 또 남다를 것 같습니다. 지난 1년 6개월 가량의 의정 활동 해보시니까 어떠셨습니까? 어땠냐 그러면 저는 즐겁고 재밌고 유익했다, 보람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요. 저는 우선 의원으로서 제일 충실해야 되는 부분이 위원회 활동이잖아요. 위원회 활동에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을 했고 본회의도 한 번도 결석하지 않고 참여했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께서는 가장 뭐 보람 있었던 일이나 뭐 기억에 남는 일 있으셨다면요? 네, 뭐 즐겁게 의정 활동했고요. 어쨌든 처음 시작했을 때 농업, 청년, 평화 요 키워드를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그냥 그거에 중점을 항상 두고 있는데요. 농업 분야에서는 어쨌든 도정질이 통해서 친환경 급식에 대한 구조적인 개선에 대한 거를 상당하게 얘기를 했고 지사와 함께 도정질을 하면서 지금 2020년부터는 어쨌든 그 친환경 급식 체계에 대한 시스템이 완벽하게 이제 전환이 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구축을 좀 시도할 수 있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뭐 제일 좀 보람 있게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요. 뭐 청년이건 평화건 여러 가지 또 김포나 경기도 내에 있는 현안에 대해서도 많은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어쨌든 의미 있는 성과들은 좀 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지역 현안을 좀 자세히 한번 짚어보죠. 김포시는 인구 50만 도시로 지금 급성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이에 따라서 미래 먹거리 발굴에도 굉장히 지금 주력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김포시가 경기도와 협력을 해서 가장 좀 심혈을 기울여 추진을 한 것이 바로 대꽃지구 일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받는 것이었는데 안타깝게 또 실패를 또 했습니다. 뭐 지정에 실패한 이유 보신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실패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준비 기간이 좀 짧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경제 자유구역 그렇게 하면 일반 시민들이나 도민들께서는 그게 뭘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경제 자유구역이라는 건 중앙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단지라고 보면 이해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중앙 정부에서 행재정적인 지원이나 이게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건데 중앙에서 공모를 하고 경기도가 아닌 김포시 지자체가
준비해서 응모를 한 네. 우리도 지적을 해주십사라는 그런 이제 절차를 밟아간 건데 역으로. 근데 그 기간이 엄청 짧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요구한 그런 뭐라 그럴까 관계 기관과의 협력이라든가 소통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충분하지 않았다 준비 기간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지금은 뭐 지적하다시피 뭐 그게 제대로 원하는 대로 안 됐지만 조금 더 준비 기간을 갖고 충실하게 준비해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겠다 ECT로 네.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네. 기간도 또 길게 걸릴 테고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김포시에 10년 된 시내폴리스 사업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게 경기도가 주관하는 지방산업단지임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이제서 조금 속도를 내려고 준비하고 있단 말이죠. 네네. 그런 걸 보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산업단지 그게 그렇게 금방 가시적인 효과가 나는 그런 사업은 아니어서 좀 더 신중하게 관계기관과 소통 잘하고 준비 잘해서 추진을 해야 되고 그런 요구나 수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의원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경제자유구역 지금 뭐 지정은 실패를 했지만 또 독자 개발을 추진하겠다 이런 계획을 내놓은 상태인데 심의원께서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지적을 또 내놓으셨습니다. 김철환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이 독자 개발 추진 뭐 가능성이 좀 열려 있다라고 보십니까? 뭐 일단 가능성을 떠나서 저희 지역구의 이제 대구면 일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뭐 난개발과 그다음에 도로 이런 기반 시설들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죠.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독자적인 개발을 하는 것에 대해서 뭐 타당하냐 뭐 타당하지 않냐라는 논의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사실 지금 국회에서 평화경제특구법이 아직 통과가 되지 못했고 이제 국가에서 통일경제특구를 지정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긍정적으로 이제 법 통과가 곧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바라보고 있는데 그 법이 통과됐을 때에 빠르게 또 통일경제특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많은 움직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저희는 준비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이 그냥 준비되는 게 아니라 꼭 그걸 바라보는 건 아니지만 독자적인 개발을 계속하는 것과 그거에 대해서는 방향성은 거의 일맥상통하지 않나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네. 이제 독자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보면 그거에 대한 아까 얘기했지만 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도 독자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보면 경제자유구역에 선정이 되는 거에 조금 더 한 걸음 더 먼저 다가갈 수 있고 미리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인천이 독자적인 신도시를 개발을 하겠다라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그렇게 준비를 하다가 이제 국가와 LH에서 이제 사업을 실행을 해서 탄력을 좀 쉽게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대곳 경제지역 자유구역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보면 그 준비에 맞춰서 또 새로운 기회가 새로운 기회가 많이 열리고 그걸 뭐 기회라는 건 어쨌든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만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위해서라도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철환 의원께서는 뭐 해당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또 필연적으로 또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이런 말씀을 또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김포시의 계획을 좀 들여다보면요, 대구지구 ECT의 전기자동차 산업 클러스터를 꾸리겠다 이런 계획인데 전기자동차 관련 인프라가 사실 전무한 상태에서 과연 좀 현실성이 있느냐 이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 인프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근데 이게 클러스터라는 말을 우리들이 쓰는데 되게 보면 황해권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뭔가를 지금부터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런 것보다는 뭐 송도라든가 기존에 있는 우리 경기도 내 경제자유구역 그리고 또 전기차를 다루고 있는 그 산업들하고 같이 연계하는 사업을 구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뭐 어떤 한 분야뿐만 아니라 틈새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환경이나 우리 여건에 맞는 부분을 전기차 관련된 산업 중에서도 가져다가 우리화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일부분은 긍정적으로 좀 보신다는 네, 거죠? 긍정적으로 보고 네. 그게 이제 황해자유구역청 우리 경기도 내에서 황해자유구역청에서도 우리 시가 만든 그 기본 용역 보고서
그 안에서도 아주 긍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어필을 해주셨었어요. 보고할 때 들은 바에 의하면. 네.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 부분은. 두 분 모시고 지역 현안에 대한 이야기 풀어보고 있는데요. 올해 또 많은 의정 계획을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해보고 싶다. 두 분께 질문 드릴 건데 짧게 말씀해 주시면. 네, 제가 평소에 관심 갖고 있는 서로 돌봄 시설, 공간 확보해서 주민들하고 가깝게 소통하고 피부에 와닿는 그런 지역 활동하고 싶습니다. 김 의원께서는 올해 꼭 해보고 싶으신 게 있다면요? 네, 뭐 지금 이슈되고 있는 농민 기본소득 완벽하게 좀 차질 없이 되도록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그걸 아까 얘기했던 농지 보상에 대한 부분, 농지 보존에 대한 보상의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들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포 지역구 경기도 의원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징용 노동자들이 모여 살던 곳, 바로 이곳 부평 미쓰비시 줄사택.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관리 부실로 굉장히 많이 훼손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겉모습이 이런데 과연 내부의 모습은 어떨까요? 오늘은 미쓰비시 줄사택 내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서 미쓰비시 줄사택 내부를 한번 들어왔습니다. 한번 같이 둘러보시죠. 예. 보시는 것처럼 많이 낡아서 지금 곰팡이도 지붕에 천정이 곰팡이도 쓸어서 지금 많이 내려온 그런 상황이고요. 이 앞쪽으로는 이제 수도 시설로 사용했던 그런 모습들도 보입니다. 일부에서는 많이 개보수를 거친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많이 낡아서 천장이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예, 조심하시고요. 예. 네, 여기도 지금 많이 낡아서 이렇게 지금 벽지가 많이 내려와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가장 중요한 게 이 위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위쪽을 보시면 나무, 천장이 나무 구조물로 해서 쭉 일자로 이어져 있는 모습인데요. 옆집과 하나로 이제 이어져 있는 줄사택, 말 그대로 미쓰비시 줄사택의 원형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위쪽 벽면도 한번 보시면은 이제 그 진흙과 볏짚을 섞어서 만든 그런 모습인데요. 그 당시 일제강점기 당시 지어진 원형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많이 낡아서 좀 볼품먹긴 하겠지만 그 당시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쪽도 보시면 많이 덧대지긴 했지만 그 당시에 그 오래된 신문들을 덧대서 이 벽지를 붙인 그런 흔적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미쓰비시 줄사택, 일제강점기 당시에 이제 줄사택으로 활용됐던 부지라고 하고요. 이 안쪽은 그 이후에 어떤 개보수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새로 중축된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미쓰비시 줄사택 공용 화장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옛날의 모습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미쓰비시 줄사택 그 한계동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함께 이용했던 공용 화장실입니다. 직접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조심하시고요. 지금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낡았죠. 옛날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푸세식, 푸세식 화장실입니다. 옛날 미쓰비시 일제강점기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저는 지금 또 장소를 좀 옮겼는데요.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것 바로 철모와 탄피입니다. 이곳 지금 현재 미쓰비시 줄사택 부지 일부분이 지금 현재 철거되고 새로운 건물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 철거 과정에서 바닥에 묻혀 있던 것들이 지금 발견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 미쓰비시 그 줄사택, 그 미쓰비시와 그 부평 조병창에서 근무하는 강제징용된 노동자들이 모여 살았던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곳 조병창에서 만들던 곳이 바로 군수 물품이었습니다. 전쟁에 쓸 군수 물품이었는데 이 군수 물품, 그곳에서 나온 물품들이 그 줄사택에 묻혀 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 지점입니다.
네, 지금까지 미쓰비시 줄사택을 둘러봤는데요. 어떠셨습니까? 전문가들은 일본이 강제징용의 역사를 부정하는 현재, 이에 반박할 역사적 근거라며 미쓰비시 줄사택을 원형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망가진 탓에 지역 주민들은 이곳을 빨리 헐고 개발해야 한다고 맞붙고 있는데요. 부평구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이 기자가 간다. 이재필입니다.